모의고사 3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여 외의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하고 1 사이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굴림에 11포인트, 글꼴 11포인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굴림 11포인트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제1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B4부터 J14까지 선택을 해서 테두리로 가겠습니다. 테두리에서 먼저 모두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모두 적용을 하고 다시 테두리에서 두 번째 거 바깥쪽 두꺼운 선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또한 여기 아래 부분도 테두리 바깥쪽 두꺼운 선 여기 아랫부분도 테두리 두꺼운 선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여기에 지역, 아파트명이 지금 잘 안 보이니까 더블 클릭.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더블 클릭. 2018, 2019, 타 지역. 이 부분도 살짝 키워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그 다음 하락폭,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아이도 더블 클릭해서 글씨가 다 보이게 하고요. 순위. 이 부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 클릭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4번을 클릭을 하고 행 높이를 지정을 할 건데요. 행 높이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부터 14까지는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행 높이를 20. 그리고 여기에 B13부터 D13이 병합을 하면 되겠습니다. 병합. 그리고 여기 B14부터 D14도 병합을 하겠습니다. 병합. 그 다음 G13부터 G 여기거든요. 최저가 이 부분인데 I 13까지 또 병합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순위까지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갈매기 수장형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부터 3까지는 25로 지정을 할게요. 행 높이를 25. 제목 같은 경우에 갈매기형 수장 모양으로 진행을 하라고 했어요. 지금 제목에서 갈매기형 수장 모양과 바깥쪽 오른쪽 그림자 모양 4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아파트 매매가 현황을 입력한 후 글꼴은 굴림 24포인트 검정 진하게 채우기 노란까지 진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에 가시면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에 갈매기 수장형을 찾아야 되는데 갈매기 수장형이 여기 순서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갈매기 수장형이 어디 있을까요? 블록 화살표에 있습니다. 블록 화살표에 여기 갈매기형 수장 있고요. B1부터 G 이 부분까지 선택을 해서 글씨를 먼저 적겠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현황. 자, 그 다음 모든 작성하고 자 굴림 24포인트 가운데 정렬. 그런데 서식에 가서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정렬이 있고 아래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가운데 맞춤도 해주시고요. 요 진하게 여기 진하게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검정색. 여기는 글자색을 검정색으로 하라는 겁니다. 글자색 검정. 자, 채우기는 노랑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우기 노랑. 자, 그 다음 그림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림자는 여기 도형 부분에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림자라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 오른쪽 그림자가 있어요. 바깥쪽 오른쪽 그림자. 바깥쪽에서 오른쪽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오른쪽 눌러주시면 제목은 끝났습니다. 이무의 셀에 결제란을 만들고 그림으로 복사하기, 카메라 또는 비트맵 붙이기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원본은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결제란을 만들 건데요. 결제란은 여기 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다가 진행을 할 거예요. L16에다가 결제라는 글자를 적고 그 다음 옆에는 담당, 대리, 팀장 그리고 나서 여기 두 칸을 모든 테두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부분이요. L하고 M 사이인데요. 절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 여기 17번을 두 배로 이렇게 키워주겠습니다. 넓혀주고 여기 결제가 있는 부분을요. 선택해서 병합하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병합하기. 그리고 결제라는 글자가 세로로 적혀 있기 때문에 결제에서 제 앞에 커서를 갖다 놓고 Alt Enter 누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부분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지 꼭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제 만들었으면 복사를 하시는데요. 복사를 할 때는요. 여기 편집에서 복사하기 아랫부분에 그림으로 복사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림으로 뭐 하시고 확인, 그 다음 붙이고자 하는 곳에다가 붙이기를 눌렀을 경우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사이즈를 맞춰주시고요. 원본은 삭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본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 자, 셀을 왼쪽으로 밀기 확인하시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B4부터 J4, G14, I14 영역을 노란색으로 채우게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 B4부터 J4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아파트명이랑 면적 제곱미터를 선택을 하고 채우기 색에서 노란색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서 H14셀에 아파트명이 나오게 표시를 할 겁니다. 여기 H14셀은요. 유효성 검사를 할 건데요.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제한 대상은 목록이 되겠고요. 원본은 아파트명이기 때문에 여기 C5부터 C12 여기 아파트명이 나와 있는 부분을 목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본에 $C, $5부터 $C, $12까지 절대값이 선택이 되겠습니다. 설정 누르시고 아파트명에 콤보박스가 생기면 로제 비양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셀 서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셀 서식은 E5부터 G12 영역에 숫자 뒤에 10,000원을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여기는 지금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되어 있는데요. 셀 서식에서 샵, 콤마, 샵 제로를
제로에다가 10,000원이라는 글자를 넣을 거예요. 10,000원. 자,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요. E5부터 G10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G12까지 이 부분을 셀 서식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에 가고요. 이거는 숫자입니다. 숫자를 먼저 선택한 다음 사용자 정의에 가서 맨 위로 올라가시면 샵, 콤마, 샵샵 재료가 있어요. 이거는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라 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없을 때는 여기 0에다가 바로 하시면 되는데요. 천 단위 구분 기호이기 때문에 샵, 콤마, 샵샵 재료에다가 진행을 하고 요 뒤에다가 10,000원이라고 적어주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H5부터 H12 영역에 대해서 하락폭으로 이름 정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락폭. 자, 이 부분이거든요. H5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을 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이 부분이 이름 상자입니다. 이 이름 상자에 H5라고 되어 있으면 글씨를 지우고 H5라는 글자를 지우고요. 그냥 바로 쓸게요. 바로 여기에다가 하락, 이상하다? 안 되네. 다시 이 부분에서 H5 부분에다가 하락폭이라고 적고 엔터를 쓰면은요. 치면 이 부분이 선택을 할 때마다 여기 하락폭이라고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고 이름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함수를 진행을 할 건데요. 함수 같은 경우에 1번 평당 가격 10,000원을 2019년 매매가 나누기 면적 곱하기 3.3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라운드는 반올림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반올림을 하기 전에요. 여기 2019 매매가 나누기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되는 함수 부분입니다. 1번 부분이고요. 그럼 첫 번째 여기에다가 는 하시고 2019년 매매가 여기를 F5번을 클릭을 하시고 나누기 이거 지금 슬래시가 나누기 표시입니다. 물음표에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DO 여기 면적 나누기 그 다음 곱하기 3.3 하고요.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를 누르면 1810.12658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올림하라고 그랬어요. 정수로 구하라고 했거든요. 정수라는 거는 지금 반올림 어느 부분이냐면요. 여기 1 부분에서 반올림을 해라. 이게 건데요. 각 답은요. 181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이 부분이 지금 수식 입력줄인데요. 수식 입력줄 등호하고 F5 사이에다 갖다 놓고 라운드라고 적겠습니다. ROUND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끝에 가서요. 쉼표를 구분 기호를 넣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쉼표를 넣었는데요. 지금 구분 기호를 넣었습니다. 다음 정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끝에 0을 넣어주시면 돼요. 정수는 무조건 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딱 누르면 지금 1810이라고 나왔고요. 나머지 부분은요. 여기 위에서부터요. I5부터 I12까지 선택을 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하고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함수 2번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내림차순 순위, 2019년 매매가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큰 값이 1등인데요. 1등부터 3등까지만 구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랭크 EQ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우선은 순위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J5번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요. 자, 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는
랭크 rank eq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fx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하시면 여기 이 부분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F5번 여기 2019년 매매가에 따라서 이게 지금 몇 등이냐라는 거거든요. 여기 REF 참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비교 대상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10, 여기 F5부터 F12까지가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비교 대상은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값이라고 해서 F4번을 눌러주시면은요, 절대값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셀 조절점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숫자가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막기 위한 방지책입니다. 절대값으로 지정을 하면 변동이 없습니다. 오더 주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크기의 순위를 구하는 건데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을 했을 경우나 0을 넣었을 때는요. 내림차순 가장 큰 값이 1등이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1을 넣었을 때는 오름차순 순이라고 그래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낮은 값이 1등이 되는 거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그냥 생략을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3등이 나왔고요. 자, 요 전체 선택을 해서 끝에 수식 입력줄에서 컨트롤 엔터키를 누르면 순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등부터 3등까지만 나오고요. 1등부터 3등까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if라는 함수를 줘야 되는데요. 우선은 여기 지금 참값이거든요. 내가 랭크 여기 참값을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가서 랭크 앞에다가 if를 줄 거예요. if라는 거는요. 조건문인데요. 만약에 조건에 맞으면 참값을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을 구해라 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에 if 하고 나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가로가 앞에 부분에 생겼어요. 그리고 구분기호 우리는 항상 뒤에 구분기호를 넣을 겁니다. fx를 딱 누르면은요. 자, 여기 지금 첫 번째가 조건문이에요. 이 조건문에 여기가 지금 아랫부분은 참값, 여기 아랫부분은 거짓값. 참값은 랭크를 구하는 거고 거짓값은 빈 공간으로 남겨둘 거예요. 참값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 로지컬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조건을 넣으라는 거예요. 랭크가 3보다 3등, 1등, 2등, 3등이냐?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작거나 같다예요. 3보다. 그러니까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3보다 작은 거는 같은 거는 3등, 2등, 1등이 되겠죠. 같으면 랭크를 구해라. 컨트롤 V, 지금 랭크가 구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백을 해라. 쌍따옴표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아까 구했던 거 지우시고요. 다시 선택을 해서 끝에 수식 입력줄에서 컨트롤 엔터키를 누르면 1, 2, 3등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3번 함수를 하겠습니다. 하락폭의 전체 평균 이상인 아파트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이름 상자로 하락폭을 넣었어요. 이 하락폭을 이용해서 결과값에 개를 붙이라고 했어요. count if 조건에 맞으면 개수를 세라라는 함수고요. average는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개수를 세는데 하락폭이 평균 이상이었을 경우에 나타내는 값으로 여기에다가 먼저 count if를 넣어 주겠습니다. 는 count if count 여기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fx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참조 부분이 있는데요. 하락폭이
이라는 곳이잖아요. 여기 드래그를 딱 하시게 되면 하락폭이라고 글씨가 자동으로 나와요. 이름 상자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여기에서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하락폭에 대한. 그러면 어, 이상이 되어야 되죠. 크거나 같다. 이상.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버레이지 평균 AVERAGE 하시고 가로 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은요. 여기 하락폭 5.8%보다 11.7%까지예요. 자, 여기 이렇게 하면 지금 보세요. 마우스로 클릭을 했을 경우에 지금 답이 0이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조건은 맞았는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뭐냐면, 여기에, 이 에버레이지라는 함수가 딱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자, 에버레이지와 여기 등호가 있는데요. 이 등호를 연결해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어, 지금 등호 같은 경우에는 쌍따옴표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에버레이지 앞에다가 연결 표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등호하고 뒤에 평균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는 연결자, 이 AND 표시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3이라고 나왔어요. 확인 딱 누르시고 뒤에 개라는 글자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 뒤에다가 AND 표시를 하시고 쌍따옴표 안에 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그럼 3개가 나왔고요. 지금 이 부분 전부 다 오른쪽 정렬하시면 돼요. 숫자가 나오는 부분은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 다음 오남동의 2019년 매매 평균 값을 구할 건데요. 자, 보시면 지역이 오남동이래요. 지역이 오남동 2019년 매매가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예요. 이거는 D-average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요. D-average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서 어, 여기 제목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다른 함수들은요, 제목은 절대 포함시키지 않는데요. 여기에서는 제목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D 함수는 무조건 제목들도 다 포함됩니다. D, average. 평균을 구하긴 구하는데, 오남동에 대한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전체 평균은 그냥 average예요. 그런데 떤 그룹에 대한 평균은 데이터베이스 함수 D가 붙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조 부분은 지금 아파트명, 여기 지역부터 2019년 여기 이 부분까지입니다. 그러면 B4부터 F2가 되고요. 숫자 부분은 2019년 매매가 이 부분입니다. 자, 2019년 매매가 여기 텍스트 부분이죠. 텍스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오남동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112250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여기 최저 2019년 매매가인데요. 최저라는 건 가장 작은 값. 이거는 지금 민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min 함수에서 지금 최저 2019년 매매가이기 때문에 그냥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F5부터 F12 엔터를 누르면 7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면적을 구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파트명의 로제비앙이에요. 아파트명이 로제비앙. 그 다음 면적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면적. 지금 로제비앙 237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이걸 열 기준을 하는 것은 vlookup입니다. 는 VLOO vlookup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다시 fx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모든 값, 표에서 천열이에요. 여기 로제비앙 이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에서 테이블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아파트명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면적 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부터 로제비앙부터
면적 제곱미터면 여기 두 번째까지네요. 두 개. C5부터 D12 이 부분입니다. 아까 여기 어떤 거는 지금 요 데이터만 넣고 어떤 거는 제목도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D로 시작하는 함수는 아파트 명부터 들어가요. C4부터. 그런데 이건 D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데이터부터 로제비앙부터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열번호는요. 숫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 아파트명이 첫 번째 열, 면적이 두 번째 열. 그래서 2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렌즈 룩업 이건 논리는 이게 뭐냐면은요. 천절에 있는 값을 찾아 지정한 열에서 같은 행에 있는 값을 구합니다. 인데요. 생략도 가능한데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펄스라는 건 0이에요. 비슷한 것은 뭐 1을 쓰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정확한 값을 필요하기 때문에 0이라고 쓰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237이 나왔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진행을 할 거예요. 조건부 서식은 수식을 이용해서 면적 200 이하, 면적 200 이하 행 전체에 행 전체라고 그랬어요. 다음 서식을 적용을 하는데 파랑 진하게예요. 자, 수식을 이용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 전체라는 말은 여기 B5부터 J12까지 이 부분을 행 전체라고 합니다. 조건부 서식은 서식에 조건부가 있습니다. 맨 밑에 규칙 관리로 가셔가지고 더하기를 누른 다음에 셀값이 아니라 수식. 그리고 나서 면적이니까요. 여기 첫 번째 값 237을 콕 찍을 거예요. 여기에다 갖다 놓고 237을 콕 찍으면 D5가 되어 있는데요. D5는 절대값으로 해가지고 묶인 값이에요. 네, 움직이지 않는 값인데요. 근데 우리는 D5, D6, D7, D8, 여기 D12까지를 검사를 할 거예요. D열만 고정을 하고 숫자는 고정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뒤에서 F4번을 한 번, 두 번을 누르면 D만 고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하이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200. 이 상태에서 서식에 가서 진하게 두 번 딱 누르면 진하게 되고요. 글자 색은 파랑. 이 상태에서 설정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샵샵샵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셀이 너무 작다는 거거든요. 여기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부분이 끝났습니다.